반갑습니다. 따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식물들한테 병이 나타나죠. 물러지는 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물음병의 원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물음병이라는 거는 균에 의해서 뿌리부터 줄기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원인이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는가 하면 벌레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벌레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흙에서 가장 많이 생기죠.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거름이죠. 거름, 상토, 거름. 여기에는 벌레들이 미리 알을 까놨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이런 벌레들이 숨어 있다가 분갈이 할 때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부화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뭘 하느냐, 먹고 살아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쉽게 말을 하면 식물의 몸통, 부드러운 살에서 깔가 먹는 거죠. 깔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보통 이런 현상이 생기면 다 물음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음병이 아니고 의외로 벌레나 이런 초파리, 뿌리파리,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애벌레들, 요런 아이들에 의해서 깔가 먹는, 또 물음병처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밑이 물러지기 시작하죠. 물러지기. 이렇게 물러지죠. 이렇게. 일단 흙을 조금 걷어내 볼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흙을 살짝 긁어내고,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죠. 이게 물러지는 게 아니고, 이게 쉽게 말을 하면 뿌리파리, 초파리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알이 나와서 깔가 먹는 거예요. 깔가 먹어. 요 껍질만 싹 남고 속은 텅텅 비어 있죠. 한번 긁어 볼게요. 자, 속에 보시면 이게 물론 병이 오면 속에 이렇게 안 생기고 속이 계속 문드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속이 깨끗해요. 껍질만 남아 있고, 보시죠. 이게 뿌리파리들이 깔아먹은 자리에 깔아먹은 자리. 지금 벌레들이 지금 다 부화가 돼서 빠져나간 것 같은데,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미 부화가 되어서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거를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살균제를 친다든지 또 잘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벌레가 깔아먹은 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서 뿌리파리가 나왔다면 또 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생긴 아이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에서 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된 아이들은 이거를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잘라낼 필요는 없고 약을 치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가산화수소 소독약. 그냥 약국에 가면 몇백 원밖에 안 해요. 뭐 한 300원 정도 할란가. 그리고 요 위에는 분무기죠, 분무기. 분무기를 그냥 빼서 요 통에다가 꽂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원액을 지금 많이 안 남았어. 이렇게 직접, 그 다음에 흙에도 저는 원액을 그대로 씁니다. 써봤더니 특별히 식물한테 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원액 그대로를 이렇게 흙에 부어주는 거는 남아있을, 아직 부화가 덜 된 남아있을 알들이 있을 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무를 해주고 나면 이게 앞번에 어떤 분이 끌어냈는데 또 번지더라 하는 거는 완전히 제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게 가산화수소를 닦아낼 때 멘봉이나 이런 걸로만 갖고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 요 껍질 속으로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쭉쭉 치고 들어가거든요. 자,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약을 친 거예요. 보시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보시면 깔끔하게 뭐 흠집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벌레가 먹었기 때문에 흠집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 원액을 가산화수소 원액을 쳤을 때 다시 이제 새 걸로 바꿔왔어요. 방금 이렇게 치주면 요 분무기를 하면 요렇게 압력이 세니까 틈 사이사이에 다 파고들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100% 그냥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요런 현상이 생겨서 약을 친 거예요. 요 아이처럼 똑같이.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가산화수소에 의한 것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벌레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즉 벌레가 다 죽었다는 소리죠. 요런 식으로 이게 무름병하고 이렇게 뿌리파리의 특징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물러지는 거는 껍질부터 살까지 다 같이 물러져요. 다 같이. 그런데 요는 뿌리파리나 애벌레가 먹으면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기어가죠. 이게 뿌리파리예요. 뿌리파리. 요게 방금 약친 거에서 나왔는데 이제 분무기로 해놓으니까 지가 살라고 기 나오네요. 지금 요런 아이를 이렇게 약을 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약을 치주면 요 뿌리파리는 이 흙 속에서 잘 숨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가산화수소나 아니면 벌레 넣는 약을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또 나와 있네요. 가산화수소를 지금 뿌리니까 또 나왔어요. 이게 흙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흙 속에서. 흙 속에 숨어 있다가 지금 가산화수소가 조금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이. 그러니까 이제 지가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파리나 이런 애벌레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요 막을 형성하고 있는 껍질은 잘 안 먹어요. 속에만 끌고 먹지. 그래서 요 피막이 남아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데 무름병은 균이기 때문에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전체를 녹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폭삭 녹아버려요. 폭삭 주위에. 그런데 요런 벌레들은 요렇게 요런 껍질은 안 먹기 때문에 껍질에 남아 있어요.
속에만 쫙 긁어 먹어요. 지금 끝부분이 요렇게 노랗게 나오죠. 노랗게. 이게 이제 긁어 먹은 자리에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는 요게 벌레가 긁어만 먹고 가버리면 그대로 멈춰요. 그런데 여기에서 긁어 먹은 자리에 균이 침투를 해서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긁어 먹으면 달팽이가 긁어 먹던 벌레가 긁어 먹던 곤충, 메뚜기나 요런 아이들이 긁어 먹으면 긁어 먹은 자국만 남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보기 싫을 뿐이지 상처만 남을 뿐인데 요는 흙 근처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뿌리파리들이 이제 깔아 먹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흙에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균들이 요 끝부분 상처 부위를 타고 균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뿌리파리에 의해서 긁어 먹은 자리였지만 그 상처 부위에 흙에 나오는 나쁜 균이 침투를 해서 물음병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 살균제, 살충제를 해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 방금도 보시듯이 가사나수소를 치니까 지금 뿌리파리가 2마리나 나왔는데 이런 식이죠. 흙 속에 숨어 있다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약이나 요런 가사나수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저거가 이제 살려고 나온다는 거,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애벌레들은 날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다른 거는 뿌리파리들은 주로 보면 밑둥에서 흙이나 요 만나는 지점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깔아 먹은 거, 요런 거는 주로 보면 곤충 또는 달팽이들이 요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뿌리파리가 아니에요. 요런 거는 깔아 먹은 게 곤충이나 메뚜기 같은 거, 여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달팽이죠. 달팽이들도 이렇게 큰 달팽이도 있지만 아주 작은 애벌레 같은 조그마한 달팽이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게 요는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딱 새벽에 한 4시, 5시 요맘때 나와서 깔아먹고 또 낮에는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요 흙 속으로. 그래서 요는 아이들도 요는 자국이 긁어 먹은 자국, 아침에 가보면 긁어 먹은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벌레가 여치, 벌레, 달팽이 요런 것들이 긁어 먹은 자리에는 똥이 있어요. 똥이 긁어 먹고 배출을 한 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뿌리파리나 요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긁어 먹고 요 속에서 살아요. 요 막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똥이 안 보여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농약을 쓰는 게 좋죠. 농약을 쓰는 게 좋은데 농약을 구하기 힘들면 그냥 약국 가서 요 가사나수소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뿌려주면. 굳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갖고 제가 안전성 때문에 뭐 한 1대1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500대1로 하라 이런 식으로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원액을 그대로 써봤는데도 식물학에는 아무 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정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사나수소 손에 발라보면 처음에는 거품이 뽀글뽀글 나고 이렇게 상처가 부위가 이렇게 약간 따끔따끔하지만 금방 몇 초만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 것처럼 이게 빨리 정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식물들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는 뿌리파리들이 의외로 농장 같은 데 보면 물을 많이 주고 좀 습하게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뿌리파리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요는 상토, 농장용 흙은 주로 상토에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토에는 섭이 많이 들어가면 요는 뿌리파리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가 날아다니는 게 있으면 요렇게
원액을 하셔도 되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뭐 한 물하고 1대1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깔끔하게, 요 아이들처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요렇게 하면 물론 보기는 싫겠지만 물러져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약을 치면 여기에 균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물음병도 안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특히 독일 항우 같은 것들이 조금 예민한 종이기 때문에 빨리 이게 해결을 안 해주면 물음병이 와서 녹아버려요. 상처 부위에 균 침투가 조금 빠른 부분이 요 독일 항우가 그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독일 항우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바로 약을 하든지 가사나수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해주면 무사히 잘 크고 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